그게 뭐냐 하면은 이광재라는 지금 당선자가 박연차 전 태광산업회장 등으로부터 외화와 거액의 돈을 받아가지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이번 주에 2심 선고가 있는데 여기서 무죄가 나오든지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오지 않는 한 직무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원도 유권자들 중에서 몇 명이 알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안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광재 쪽에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은 뭐 당연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이계진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라고 욕을 먹을까 싶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유권자들한테 진실을 알리는 게 왜 네거티브 공세입니까? 네거티브 공세는 험담을 하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리고 선관위는 뭐냐?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무가. 그러면 내 옆에서 사람 죽이는 걸 찔러 죽이는 걸 보고 나는 그 현행범을 체포할 의무가 없으니까 구경만 하는 겁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분들이 앞으로 선거를 다시 한번 하고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아마 몇백 들어갈 겁니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또 뭘 나타내느냐? 왜 하필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을 소극적으로 하느냐? 더구나 한나라당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하면은 당연히 져야죠.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선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부당한 것, 한나라당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가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면서 애국운동 기간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10년을 늙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되고 10년 전에 여러분들과 지금 10년 뒤에 여러분들 사이에 그러면 10년 동안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아래에서 10년 정도의 세대가 충원이 됐느냐? 별로 충원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애국 세력의 노쇠화, 노쇠화라기보다는 노령화입니다. 노령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한나라당 의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당한 선거 관리에 의해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주존돼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라는 이 조직은 애국운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 애국운동을 해서 늘었다. 그건 또 누구 과장이죠. 그러나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는데 한나라당이 이 애국운동 세력에 대해서 부채의식이라든지 감사하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있어요. 당 차원에서 그런 것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의리보다는 천안함 폭침 비호하는 친북 세력 규탄 대회를 한나라당이 주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이런 집회를 주최하면은 장소도 빌리기 좋을 거고 기본 당원들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으겠습니까? 여기 국민행동본부가 아무런 하부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도 몇천 명을 모으는데 당이 하면 얼마나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난 지가 이제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것은 죽은 정당입니다. 더구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안보 문제를 정쟁으로 삼지 않겠다. 아니 누가 정쟁으로 삼으라 그래요? 선거 이슈로 삼으라 그러지. 아니 안보를 선거 이슈로 삼지 않는 게 집권 여당 맞습니까? 안보를
주제로 삼지 않는 정당을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보수 정당의 핵심은 안보 아닙니까? 법치고. 아니, 한쪽에서는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 한명수, 전쟁을 원하면은 한나라당 찍고 평화를 원하면은 민주당 찍으라고 이런 선거구호를 들고 나오고 칼을 빼고 달려드는데, 아, 나는 안 싸우겠다고 하면 안 찌릅니까? 안 싸우겠다고 하면 안 찌르는 게 정치입니까? 그게 전쟁입니까? 그 결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객관적인 선거 결과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이번 선거가 졌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선방했다, 선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면 왜냐? 아니, 서울 경기에서 이겼지 않느냐? 더구나 경기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가장 악랄하게 선동하는 유시민 씨를 가장 큰 차이로 해가지고 가장 큰 표 차이로 이겼지 않느냐? 서울 경기 합치면은 2천만.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합치면은 4,300, 우리 5천만 중에서 한나라당이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인구가 3,400만이에요. 3,400만. 그럼 왜 졌다고 얘기합니까? 왜 졌다고 얘기합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진 거는 빼앗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 논리로는 한나라당과 관계없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95년 이후에 여당이 이긴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은 98년 봄에 있었던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지방선거에서 그때 국민회의가 이겼어요. 그것은 바로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2년 뒤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자동적으로 견제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에 무조건 야당을 찍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나라당 대표 같으면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선전한 거다, 선방한 거다. 그리고 김문수 씨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안함 사건의 역풍을 맞은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참패한 게 맞아요. 왜 참패했느냐? 객관적인 자료는 참패가 아니고 선방인데 한나라당 대표와 그 한나라당 지휘부가 스스로 참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뭐가 급한지 개표도 다 안 끝났는데 당대표는 그만둔다 해가지고 한국을 떠버리고 그 밑에 젊은 누군가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재수 없다고 했는데 그 젊은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천안함 때 너무 대북 강경 노선을 갔기 때문에 졌다는 이런 망언을 하기 때문에 참패한 게 맞아요. 한나라당은 참패한 게 맞습니다. 왜냐? 스스로 져버렸어요. 저런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이겨놓고도 바깥에서 좌익 세력들이 너 졌어 하면은 아, 진 모양이구나 하고 개전을 선언합니다. 이런 자들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군이 평양까지 나갔는데도 어디 일부에서 진 걸 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아, 우리 졌다 하고 항복해버립니다. 투쟁 의지가 없다. 가장 한나라당의 저주스러운 모습이죠. 한반도에서는 이념투쟁과 무장대결이 두 전선에서 서울이라는 전선과 휴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집권 여당이 국가의 적과 싸울 마음이 없다. 의리도 없다. 동시의식도 없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열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하지 않는다. 이번에 민주당이 왜 이겼느냐?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악랄해도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한나라당은 왜 졌느냐? 게을러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을 아주 타락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